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와인. 하지만 와인 하면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소믈리에이자 1탄 강사인 바로 저 송기범 소믈리에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기초 이론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와인의 와자도 모르던 여러분들이 와인 좀 아네? 소리 들을 수 있게 딱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1단계 와인의 종류. 가장 먼저 와인의 종류부터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와인의 종류에는 레드와 화이트 와인이 있죠. 레드 와인의 특징은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적포도, 그리고 검붉은색, 마지막으로 떫은 맛. 말 그대로 적포도로 만드는 검붉은색의 와인이며 탄닌이라고 해서 입안을 마르게 하는 떫은 맛이 특징이 바로 레드 와인입니다. 밝게 빛나는 청포도, 연초록색, 산뜻함이 바로 화이트 와인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포도로 만드는 연초록색의 와인이며 굉장히 산뜻한 맛이 특징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 3가지를 더 알면 주니어 소믈리에가 될 수도 있어요. 로제, 스파클링, 그리고 내추럴 와인입니다. 로제 와인은 쉽게 말하자면 장밋빛을 띠는 굉장히 핑크 컬러의 과일 맛의 와인이고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의 탄산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입안을 프레싱하게 느껴지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은 과연 같을까요? 정답은 다르다입니다. 탄산이 들어있는 와인 모두를 우리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칭하지만 프랑스 북쪽에 있는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만 바로 샴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친구들한테 아는 척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마지막으로는 내추럴 와인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건강한 포도로 만들어지는 걸 바로 유기농 와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개입 그리고 화학 성분의 최소화, 유기농 포도를 재배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내추럴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와인의 재료, 포도, 품종.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나올 텐데요. 와인의 재료인 포도의 품종만 알아도 벌써 와인의 절반은 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드 와인의 재료가 되는 대표적인 포도 품종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카버네 쇼비뇽, 두 번째는 메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피노누아입니다. 여기서 카베네 쇼비뇽?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카베네 쇼비뇽이 레드 와인을 만드는 가장 유명한 포도 품종이고, 카버네 쇼비뇽은 바로 하면서 껍질에서 탄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떫은 맛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떫은 맛을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메를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과 블렌딩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메를로는 카버네 쇼비뇽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과일량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피노 누아. 레드 와인 포도 품종에서는 가장 예민한 친구이고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포도 품종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우아한 포도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굉장히 수확량도 적고 키우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은 그만큼 고급지고 정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의 재료가 적포도였다면 과연 화이트 와인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청포도겠죠. 첫 번째는 소비뇽 블랑, 두 번째는 샤도네이, 세 번째는 바로 리즐링입니다. 소비뇽 블랑,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포도 품종이고요. 저 송기범 소믈리에도 가장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프레쉬한 신맛과 산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마치 이 와인을 한 잔 마셨을 때 푸른 초원이 떠오르는 잔디, 그리고 식물향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시트러스한 과실향이 매력인 게 바로 이 소비뇽 블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샤도네이, 샤르도네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는 화이트 와인 품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친구예요. 샤도네이는 사과와 파인애플 같은 상큼한 과실향,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맛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과실향들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크 숙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화력을 보여주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즐링. 어떻게 보면 리즐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장 오래된 포도 품종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즐링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굉장히 고급진 최고급 포도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와인 상식 용어. 벌써 스텝 3까지 왔네요. 스텝 3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자주 쓰는 와인 용어들 베스트 6를
뽑아봤는데요. 짜잔! 이 친구들만 제대로 숙지해도 웬만한 와인 토크에서는 소믈리에인 척하기 딱 좋습니다. 1번, 와이너리.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 만들 공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와이너리라고 부릅니다. 2번, 때루아. 최고의 와인을 만들려면 최고의 포도가 필요하겠죠? 이 때루아는 어떠한 나라의 언어로도 바꿀 수 없는 프랑스 고유 명사예요. 포도는 기후와 토양, 재배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이런 포도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우리는 때루아라고 합니다. 3번, 오크. 혹시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오크성한 와인이다. 맞아요. 와인을 숙성시키는 둥근 통나무를 오크라고 부릅니다. 4번, 라벨. 레이블이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와인병에 붙어있는 종이를 라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와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명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스월링. 이건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행동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맞아요. 와인을 마시기 전에 잔을 돌리는 행위를 우리가 스월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믈리에가 멋있거나 또는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월링을 통해서 와인과 공기에 접촉을 시켜서 좀 더 와인의 맛을 부드럽게 하고 와인의 향을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스월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콜키지. 콜키지는 손님들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직접 가져와서 마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레스토랑마다 콜키지의 정책이 달라서 어떤 곳은 자릿세 같은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또는 잔의 차지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프리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프리로 제공하는 경우 콜키지 프리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콜키지 프리는 무료 또는 우리 채널의 이름. 4단계 와인 라벨 읽기. 이제 우리 와인 용어도 알았으니 이제 와인 라벨 읽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벨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크고 굵은 글씨는 뭘까요? 바로 몬테스 알파. 이 와인의 이름입니다. 보통 와인병의 가장 상단이나 중앙쯤에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바로 와인의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조금만 바로 내려가면 카버네 소비뇽이라고 써 있네요. 와인을 만든 주재료인 포도 품종이라는 거, 특히 적포도 품종이라는 거 이젠 아시겠죠?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은 2019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포도의 수확 연도예요. 2019년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걸 좀 더 우아한 용어를 섞어서 표현해 볼게요. 이 와인은 2019 빈티지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제 와인 라벨 정도는 정말 술술 읽을 수 있겠죠? 5단계 와인 구매하기. 드디어 마지막 스텝입니다. 이제 와인 라벨도 읽을 줄 알겠다. 바로 이제 와인샵에 가서 와인을 사야겠죠. 근데 와인은 종류도 너무 많고 하나씩 다 먹어볼 수 없으니 막상 가면 뭘 사야 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를 구입하라. 이 스테디셀러라는 게 뭘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게 바로 이 스테디셀러 와인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좀 더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사고 싶으시다면 살짝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저기요. 그럼 그곳에서 늘 상주하고 있는 저 같은 전문 소믈리에 분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사실 전문가의 추천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어떤 와인샵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인업스로 오세요. 와인의 종류도 많고 잘생긴 소믈리에가 상주하는 현대백화점 와인업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인 기초 이론편 와인 클래스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한 실전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